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사 및 신규 원전 4기 건설 연구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원전이 영구 정지된 것은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사에도 전력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6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 업종 고용 창출력 저하에 경기 요인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오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를 5월 전액 기준 1.8%, 83%, 신규 취급액 기준 1.82%로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각각 0.0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상승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8.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 반도체 고성능 제품 공급 증가로 기계와 전기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면서 반도체 의존 성장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손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간신히 2,400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대한 가중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월요일장에 뵙고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관련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3월에 그런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파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해 주셔서 다음 주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으로 정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때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1% 가까이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연일 하락세 보이면서 수급 이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하락 추세 유효, 단기 과매도는 확실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짚어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어제는 1% 넘는 급락에 이어서 오늘장도 0.80% 넘는 하락으로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 과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실시된다라는 오늘장 좀 의미 있는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흐름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긴데요. 기존의 하락 추세에 대한 저의 그 전망은 뭐 유효합니다. 그건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좀 과매도한 것도 맞다. 적어도 어제 오늘 포함하면 당연하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이거는 과매도고요. 이틀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코스피 하락 추세 유효. 그러니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 과매도 확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매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매수, 과매도는 정상과 비정상 흐름 중에서 비정상에 해당한다고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시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이면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었고요. 과매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이틀이죠. 이틀 연속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2400선은 뭐 겨우 지지했는데 오늘 고점 저점이 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플러스 출발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분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왜 여기냐? 사실 여기서 지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 때 이때 여기서 지지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 살짝 나왔다가 빠지더라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때 삼성전자가 살짝 밀렸다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삼성전자 초반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플러스 출발해갖고 올라갔습니다. 살짝 저점 맞습니다. 살짝. 그렇다고 마이너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인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어떻게 됐죠? 이렇게 줄줄줄 흘러다녔습니다. 줄줄줄. 오늘의 관심 종목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삼성그룹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SDS 언급하고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삼성그룹주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히 내려가죠. 왜? 삼성전자 하나만 19%예요. 코스피 전체에서. 그럼 삼성그룹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해도 아마 한 30%는 될 겁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삼성그룹주의 위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갖고 삼성그룹주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코스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 흘러내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같이 선물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선물까지.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그 매도를 줄였다가 다시 확 늘려버렸어요. 왜? 추세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봉 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락 추세는 유효해요.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잘 안 바꿉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전 말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쉽게 말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하락 추세 유효해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속도가 문제지 빠지긴 할 거예요. 그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다만 오늘 단기 매도는 확실하다는 거죠. 왜? 과매도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단기 과매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과매도는 뭐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은 왜곡 또는 변수라 그랬죠. 자, 변수가 뭐가 터졌냐?
바로 삼성그룹주 악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10년 아니라 30년을 해도 지수가 도대체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현재 시장이 정상인지 하락인지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란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기하고 단기 전망을 좀 텍스트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제 2월 2일에 1월 29일 최고점 이후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반등 고점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1월 29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2월 2일이었죠. 싸그리 다 던지라 그랬어요. 왜? 끝났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대세하락 쌓인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이 네모박스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이었죠. 대충 한 이쯤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1000명 이상한테 제가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정확했죠? 정확하게 10일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 전망이죠. 왜? 이 1번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1번 이 네오박스 구간에서는 대세하락 선언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등 고점을 딱 정확하게 예측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하고 똑같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분석한 다음에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그 예측을 적중시켜서 대응을 하세요. 안 그러면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대세하락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홀딩하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도 조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떨까요? 와, 화난다. 평가수도로 전환됐네. 벌었던 거 많이 털렸네. 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제가 친절하게 일요일 방송 한다고 그렇게 알려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한 번만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파생하는 분들은 지금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딱 한 번만 잘 들어가면. 그래서 제 방송을 파생하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 맨날 개별주 단타나하고 뭐 추격매수하고 태양마주나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잘 안 보겠죠. 그분들은 평생 그러다가 또 털려요. 그래서 어쨌든 시황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럼 더 중요한 단기 시황 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단기 시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이 이탈이 되면 이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은 제가 볼 때 월요일에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2400 겨우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2400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될 경우에는 반등에 맞자 최대 2425선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이 어쨌든 안 깨져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러면 24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진짜 마지막 반등 될 겁니다. 진짜로.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작년 11월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가장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제가 환율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환율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이 그러니까 갭상승의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 기준이에요. 네, 종가 기준으로. 이 방송 통해서 저한테 짬짬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각종 무료 방송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거의 올해 1년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환율 계산하지 말아라.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말아라. 무조건 $1, 그러니까 달러 확보해놓으라고 저희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50%까지 확보해놓으라고 했습니다. 현금 자산에서. 왜?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늘장 한마디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일단 다음 주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 만한 시황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자,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뭐 소폭 반등은 했지만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2,400선 간신히 지지가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꽤 됩니다.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은 12일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루 선거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형주가 또 약했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솔직히 이거예요. 이틀 연속 외국인들 매도해줬죠. 거기다가 오늘 삼성그룹주들 좀 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과매도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외국인은 별로 믿진 않지만 어쨌든 매수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이게 바로 코스닥 1위부터 50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증권사 ATS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뭐 코스피 1위부터 100위, 코스닥 1위부터 50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증권사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랭킹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웨이톡스 쫙 있잖아요. 나노스, 바이로메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세 나오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니까. 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 4%대, 신라젠 3%대, HLB 플러스 2%대, 1, 2, 3가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탑10 종목 중에서 보면 이제 CJENM, 셀트리온 제약, 스티드 드래곤, 펄어비스 다 올랐어요. 이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탑10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가 단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가 플러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참 저는 이거를 좀 시장이 진화됐다 그러나요? 아니면 서글프다 그러는지 저는 이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이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갔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한 거 다 아시잖아요. 30년째 하고 있고 주식 전문가가 19년째, 인터넷 방송하고 방송 출연 18년째인데 제가 원래 코스닥 전문가 데뷔했던 사람이에요. 2000년대. 누구보다도 코스닥을 잘 알아요. 정말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 처음 했을 때가 2000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1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업종 분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그 말이 되냐? 그때 1부, 2부로 나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스닥에서 무슨 인터넷 업종, 무슨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이 분류가 없었어요. 그때 그걸 제가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그 증거 제가 옛날에 원래 활동하던 증권사일 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증권사에서조차도 분류를 못하던 걸 제가 있었어요. 예, 저는 완전히 코스닥 산 증인이에요. 근데 이 시가총액 상위고 이틀 보면 일단 거의 다 고평가예요. 정말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우리 양주는 CJ, ENM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이 말씀 드리냐. 코스피가 어떤 경우든 여기서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코스닥도 버틸 겁니다. 근데 코스피가 만약에 이율 열을 막는 거. 전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하를 막론하고 추세 하락을 계속 이어간다거나 대폭락이 나와버리면 코스닥도 반드시 연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근본이 없는 좀 약간 부실주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약이든 바이오든 이쪽은 철저하게 단기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인해서 오늘장도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도 정리를 도와드린 부분입니다만 단기 과매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세로 상승 전환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코스피와 좀 연계해서 일단 코스피가 지켜낸다면은 코스닥도 다시 한번 좀 나아갈 여력이 있다. 하지만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면 코스닥도 좀 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소식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카페24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세가 나온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좀 부진 속에서 오늘장은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87,000원에 오늘의 종가가 확인된 상황인데요. 자, 이전에 5월 25일 최고가 97,700원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단기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강보합으로 좀 지지가 된 상황이지만, 이후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전망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추세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좀 반등에 대한 여력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추세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을 좀 했다가 매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해도 무난하다 설명드리는데 오늘 사실 SK하이닉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수가 플러스 출발했잖아요. 코스피가. 그리고 삼성전자도 플러스였고 SK하이닉스 플러스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코스피 내려가니까 덩달아 같이 내려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억울하냐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같이 하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매수 가격이 뭐 여기서 했든 아니면 여기서 했든 지금 던지는 건 조금 억울하기 때문에 좀 더 홀딩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최고점 뚫고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다만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미보유자들은 혹시라도 월요일에 더 빠지면 한번 단기로 매수에 가담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반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SK하이닉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같은 호실적에 대한 뉴스입니다. 카페24의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는요, 오늘 2.86% 빠지면서 17만 6,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 최근의 추세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도 오늘의 최고가는 19만 2천원 기록한 이후에 좀 밀린 상황으로 음봉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카페24 같은 경우 오늘장에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결국엔 최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좀 내려온 마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근데 단기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관망하세요. 그러니까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 또는 관망, 이렇게 해주시고, 단기입니다. 절대 고평가합니다.
실적 개선, OCD 신고가 다 좋은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지금 딱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4,400원. 이게 몇 배입니까? 4,400원에 10배가 44,000원이잖아요. 20배가 88,000원. 그러면 몇 배예요? 거의 한 40배 된다고 봐야 되죠. 무지막지한 고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24가 직선물이 언제 생기나 좀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화면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항상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모든 종목 무료 확인 가능하니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생각하면 제가 정말 속이 쓰려요. 여기서 그때 제가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거를 몇 사인 냈다가 5% 손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몇 사인을 냈는데 정말 1,000원 차이로 안 잡혔어요. 1,000원 차이로. 그리고 나서 이까지 거의 한 150%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추천한 이유는 뭐였었냐? 희소가치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그때도 엄청나게 고평가였어요. 지금도 고평가인데. 그래서 왜 했었냐? 사실 인터넷 업종에서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좋은 거 다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업종이라 그래봐야 뭐 별볼이 없게 이제 변해버렸는데, 카페24는 어쨌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에 들어가고 더 조정받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의 적정 주가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무려 40배 이상 고평가됐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으로 17만 6,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적정 주가 비교해서 현재 주가 절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S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오늘장의 종가를 확인한다면 오늘장 삼성 SDS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삼성 SDS는 14%가 밀렸고요. 19만 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상조 대기업 관련 개혁 발언에 관련주들이 전부 좀 우수수 좀 하락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삼성 SDS는 이전에 20만 원대 깬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좀 거래량도 폭발을 했고 일단은 하락이 꽤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IT 업종 중에서는 보면 이제 고평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어쨌든 이 종목은 그렇게 심한 고평가는 아닌데, 어쨌든,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악재로 급락했는데,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 오늘장에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죠.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자,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 올라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는 종가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 상승하면서 29만 8,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단기 추세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상황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6% 넘게 올라오면서 이제 3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다시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셀트리온은 보유자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조금 더 탄력받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적정주가 39,500원이다. 자, 화면과 차트 번갈아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셀트리온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하단에 보시면 셀트리온을 이렇게 입력하니까 종목이 같이 나오잖아요. 갱신 날짜가 6월 12일입니다. 불과 3일 전이에요. 저희는 이걸 보통 2주나 3주 단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39,500원 나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홀딩했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뭐 이거 넘어서 계속 간다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미보유자들은 절대 추격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주식선물 매도하면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더 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수요일, 아마 그 사이에서 주식선물 매도 들어가면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파생하시는 분들 기억하셨다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3일 연속 반등 이어가고 있는 최근장의 흐름인데요. 일단 이 반등은 속보가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777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텍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8,000원의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텍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3.97% 하락한 16,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코텍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표님 앞으로 진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지금 종목 상담을 15개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10개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황 얘기하고 뭐 무슨 관심 종목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늘어져요. 제가 이제 자제를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오버하는데, 오늘은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목만 제가 좀 교육을 좀 시켜드리겠고요. 웬만한 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홀딩 후 재질문하세요. 왜? 이분은 어차피 뭐 손절가 와도 손절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올라가면 계속 홀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윗꼬리가 아주 진 음봉이 나왔을 때 이날 매수하신 겁니다. 무조건 잘못한 거죠. 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건 정말 잘못된 매매. 이건 거의 도박 같은 매매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밀리면 10%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또 홀딩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질문해달라 이건데, 그나마 이 종목이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7,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적정 주가 무려 52,900원짜리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0% 또는 홀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나마 저평가된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텍에 대한 부분입니다. 18,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좀 하락을 하면서 손실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홀딩 후 그때 다시 저희 쪽에 질문 주시면은 그에 맞춤 전략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2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애경 유화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13,500원의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애경 유화는요, 1.52% 밀리면서 1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점 12,650원대 기록한 이후에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 대표님 앞으로 이 매수가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해도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이 정도면 무리가 없고요. 나름대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 손절 매수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로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진단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자리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11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코세스를 매수가 5,000원에 비중은 50%, 조언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코세스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4,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세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4,750원인데 5,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꽤 높은 가격대 매수하셨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무지막지한 추격 매수죠. 여기에요. 추세로 봐도 그렇잖아요. 추세로 보더라도 지금 그 2,000원대 이하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고요. 단기로 봐도 이건 좀 심한 추격 매수죠. 결과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최근에 시청했거나 어쩌다가 채널 돌렸다가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확률상 저한테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질문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저는 2001년부터 주식 그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이 주식 상담 프로그램 출연 경력 긴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출연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아마 여기저기서 다 물어보면서 10명 중에서 8명, 9명이 나쁘다 그래도 1명, 2명이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마 거기에 스스로 뭐랄까요, 자기 합리화를 시킬 겁니다.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매수가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돼요. 또 이렇게 시간 좀 흘러가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본인이 욕심이 많거나 조급하거나. 근데 제가 볼 때 이 가격대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이건 조급증이에요. 빨리 그냥 1박 2일 코스로 해도 빨리 한번 튀어라 이거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습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맨날 그 실시간 급등도 대박주 뭐 이런 거 따라잡기 하다가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세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다음 매매 숨진 지양하시고 말씀해주신 조언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6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니커를 매수가 1,450원의 비중은 4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마니커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5.58% 빠지면서 1,1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 이전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니커는 이렇게 했어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도 사실 좀 약간 무리한 매수를 하셨는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고요. 일단 이 종목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5일선 전후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21선 이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21선 근처에 오면은 그때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니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보다는 일단 가격대가 더욱더 조정 시 접근입니다. 일단 지금은 5일선에 걸쳐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은데요. 21선 가까이 접근 시 그때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83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정바이오를 매수가 4,500원에 비중은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우정바이오 종가는요. 2.19% 상승하면서 3,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우정바이오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장에 2%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4,5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날 매수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죠, 그죠?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장대 양봉 나갔을 때 나타날 때 매수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날 장대 음봉 나왔을 때 매수한 건 이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손절을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봉 나왔을 때 이날은 잘못된 거고요. 음봉 나왔을 때는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손절 안 하신 건 잘못했지만 이 과정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겠고요. 추격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음봉 나온 날 매수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내려왔지만 저렇게 하시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정바이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92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터플렉스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2,750원의 비중은 20%.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인터플렉스 종가는요, 7% 넘게 밀렸네요. 오늘은 21,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장 좀 꽤 밀린 상황인데요. 인터플렉스를 22,750원이다 보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기로 끌고 가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중기로 끌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왜곡이나 변수, 또 시장의 어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 10%는 지켜주세요. 손절가 10%는 지켜주되, 만약에 올라가면 중기로 하는 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정석은 뭐냐, 약간 단계 늦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하신 다음에 재매수하는 게 이게 좋은데, 그럼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21선 이탈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종목을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 하면 언제 할까 계속 지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중기 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941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LB 생명과학을 매수가 23,300원의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HLB 생명과학은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17,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앞서 셀트리온도 저희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유에 대해서 손절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고요. 물론 심한 고평가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5배는 부지기수고요. 10배, 20배짜리도 있으니까. 물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그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지금 5,800원 적정주가예요. 제가 계산한 결과. 근데 매수에도 좀 문제가 많죠.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그때 더 빠지면 재매수 하시는 게 좋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워요.
차트도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쥐트랩 웨브컴만 한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입니다. 가운데가 헤드고요. 좌우가 이제 숄더죠. 머리가 있고 이제 좌우에 어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복귀를 해본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매수한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차라리. 어차피 셋 다 잘못된 매수예요. 셋 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건데, 그나마 이건 이해를 합니다. 1번 구간은. 왜? 전고점 돌파하고 갔잖아요. 근데 2번 구간은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까딱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3번 구간,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고, 차라리 1번은 내가 이해한다 이겁니다. 왜? 전고점 뚫어주고 가니까. 근데 2번은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거든요. 더 가면 좋은데 밀리면 그냥 이렇게 쭈르륵 흘러내려요. 여기까지 현재 내려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120선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여전히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받아볼게요. 다음 주는요, 끝자리 57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원 전선을 매수가 2,400원의 비중은 50% 목표가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대원전선 종가는요, 1.76% 상승하면서 2,3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2,4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최고가 3,000원대 초반대 좀 밀린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이건 없는 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에요. 뭐,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북한 테마주인데, 사실, 현재 그 알려진 북한 테마주들이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하고 올해 초에 제약바이오라고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순서대로 갔잖아요. 막. 그처럼 현재 그런 상태인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작정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수가 빠지면 갈 건 테마주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테마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미보자에 대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좀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유 의견은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오늘은 5분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5분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는요, 끝자리 8504님과 그리고 끝자리 3789님.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2814님이고요. 네 번째 당첨자분은 8828님과 그리고 마지막은 5270님. 이렇게 오늘은 5분께 당첨자 계속해서 평택천업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이번 주부터 5분에게 드렸잖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처음에 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지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소중한 교육이었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들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천업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이벤트 당첨으로 평택천업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무료 강연회 소식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죠. 6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이번엔 광주에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이고요. 설교지TV 고객센터 1577-7451로 미리 예약해 주셔서 좋은 강연에 함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과 투자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